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의 위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태풍 바비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로 올라오면서 풍속이 역대급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뉴스에서도 역대 큰 피해를 줬던 그런 매미, 볼라벤 이런 태풍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매미가 얼마나 셌는지 볼까요? 태풍 매미는 2003년 9월 12일경 경상도 쪽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태풍입니다. 풍속은 초속 60m 정도였고, 그래서 해상 호텔이라는 큰 배도 넘어가고 이렇게 집채만한 파도도 쳤습니다. 부산 항만에 대형 크레인들이 엿가락처럼 꺾이고, 이 당시 사상자는 130여 명, 재산 피해는 4조 2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태풍이랑 비교하면서 그거보다 더 큰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효과도 없다고 이미 다 알려진 유리창에 테이프 붙이기 같은 것도 또 했죠. 태풍이 지나가게 될 바닷가 옆 상가와 각 가정에서도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느라 분주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이미 뉴스에 나왔어도 그거라도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 사람들은 모두 지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피해를 우려했던 전북은 큰 피해 없이 그냥 지났네 라고 하고 있고,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풍 피해 현황에 대한 뉴스를 굳이 찾아봐도 피해 현황을 보면 이렇게 그냥 임시로 설치해둔 공사장 펜스가 쓰러지거나 뭐 침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태풍이 아니라 지난번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더 크게 물이 불어났었죠. 이거는 그냥 태풍 바람 피해가 아니라 그냥 비가 와서 생긴 겁니다. 태풍이 오니까 비행기가 못 뜨는 건 당연하고, 항공기는 태풍뿐만 아니라 그냥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못 뜨기도 하죠. 아무튼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태풍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도 태풍 관련주 영상을 통해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이번 테마가 너무 짧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중호우 때 이미 주가도 많이 올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했어요, 이게. 피해가 크면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오를 수 있는데, 피해가 없으면 바로 다음날 폭락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태풍 관련주, 태풍 장마 이런 걸 보면 지금 태풍 피해가 어땠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은 그만큼 더 많이 빠지고, 조금 올랐던 종목은 그만큼 조금 하락하고, 바로 그냥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태풍 관련주는 이 네이버 국내 증시의 여기 테마에서 태풍 및 장마 관련주를 찾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찾으려고 태풍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하고 네이버나 블로그, 카페 뭐 기웃거리면서 태풍 관련주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네이버 증권에서 정리된 이런 테마, 여기 테마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태풍 관련 테마주는 태풍이 올라오기 직전까지만 오르다가 태풍 지나간 이후에는 바로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2012년 8월 26일에 이때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 인선 EMT 차트를 보면 요때가 8월 24일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때 8월 24일 날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일요일이 지나고 바로 월요일 27일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이제 종가 10%로 크게 올라서 끝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7%로 크게 또 하락하면서 테마주 이슈가 그냥 하루 만에 꺾여버렸죠. 코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볼라벤이 왔던 8월 26일에, 그러니까 24일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때 주말간 태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 월요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여기에 개미들이 이제 많이 달라붙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10% 빠지고 쭉쭉쭉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 관련 테마주는 참 어렵습니다. 적당히 저점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잡은 다음 그 다음에 이 상승을 이제 여기에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태풍이 이제 발생을 해야겠죠. 요렇게 요 저점에서 여기에서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우리나라로 정확하게 방향을 틀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태풍의 방향도 진로를 알기가 힘듭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런 이 태풍 관련주는 뭐 오르지도 않고 태풍 이전보다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꼭 태풍이 아니더라도 태풍 홍수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 지난 8월 8일 전국적으로 큰 물난리가 났었는데 이때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도 나고 뭐 화개장터도 물에 잠겼죠. 물이 차오르니까 소가 물에 둥둥 떠서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간 이런 사고도 많았습니다. 이 당시 주가를 보면 이때 이제 8월, 7월 말부터 8월 초 이때 굉장히 이제 호우, 홍수가 많이 났었죠. 폭우가 시작되면서 코엔텍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매일 음봉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주가는 계속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최대가 되는 시점에서 코엔텍도 이렇게 주가 최대를 찍었고 한번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태풍 바비가 온다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한 3일간 3, 4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제 또 다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태풍 홍수 관련주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태풍, 홍수뿐만 아니라 날씨랑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날씨 전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전망을 잘 한다면 그거 보면서 미리 주식을 사고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상청 보도자료에서도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 일수도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냈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초여름 내내 이제 비만 오고 계속 장마였죠. 그러다가 벌써 가을의 시작인 입추도 지나고 그리고 모기도 요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지고 풀도 울면서 눕기 시작한다는 처서도 지났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입니다. 여름이 다 지난 거죠. 가을에 더우면 지금이라도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뭐 기상청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상청 보도자료는 6월에서 8월 전망이었습니다. 맞춘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6월, 7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폭염도 없었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고 했는데 역대 최장기간 장마였습니다. 집중호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맞췄네요. 태풍은 두세 개 정도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태풍 바비 하나가 그냥 쓱 지나간 게 다입니다. 기상청을 까는 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그 투자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기상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개미들이 그때그때 블로그, 유튜브, 뭐 주식카페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죠. 올해도 봄부터 기상청 여름 전망이 나오고 나서 많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폭염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나올 테니까 당연히 폭염 관련주가 급등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폭염에 대폭등할 주식, 여름이 오면 핫해지는 주식과 수혜주, 때일은 무더위로 급등 예상 막 이런 제목을 써가면서 이제 블로그들이 많았죠. 이런 글들을 보면서 올해 기상청 전망을 또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도 뭐 역대급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해 봄, 여름 막 초여름까지 폭염 관련주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일할 줄 알았다. 차라리 카카오 같은 종목에 그냥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결론은 기상과 날씨 관련주는 기상 전망만 믿고 투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